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혈액 속의 칼슘 조절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은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신경을 배울 때 신경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었죠. 그 뉴런의 말단에서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나가게 할 때, 그래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게 할 때 칼슘이 작용해요. 그래서 칼슘이 없으면 부족하면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상처가 났을 때 혈액 응고도 칼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응고도 안 돼서 바로 상처가 아물지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할 때도 칼슘이 들어가요. 이 다음에 근육을 배울 때 이제 대충 일반적인 것만 가르쳐 드릴 건데, 근육 운동할 때도 칼슘이 들어가요. 그 여러 가지에서 칼슘 필요하고, 그 다음 뼈를 튼튼히 할 때도 칼슘이 필요해요. 그러니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바로 여러 가지 증세가 안 좋아지겠죠. 여러분이 몸이. 그래서 칼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속에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 호르몬은요,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를 보면 여기 성대, 남자 같으면 목을 때려서 폭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가 여기 갑상연골인데, 그 갑상연골이 아래에 있다 해서 갑상선이에요. 갑상은요, 방패예요. 방패라는 거예요. 여기가 꼭 방패같이 생겼죠. 그래서 갑상연골이고 갑상선인데, 어떤 사람이 그 전에 갑상선이 잘못 병이 들어서 막 크고 그러니까 워낙 나빠지니까 이걸 확 띄워버렸어요, 갑상선을. 그랬더니 막 경련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그거 띄워버리고 나니까 근육 운동도 안 되고 신경 전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경련이 나고 사람이 못 견디게 생기니까 짐승의 갑상선을 이렇게 채취해서 그 짐승의 것을 갖다가 책에서 그걸 먹였더니 말짱해지더래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갖고 밝혀진 게, 갑상선 속에 4개의 조그마한 게 들어있어요. 구슬같이. 그게 바로 갑상선 속에 있다 해서 부갑상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상선과 부갑상선은 하는 일이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갑상선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갑상선에서 호르몬 티록신을 만들어요. 부갑상선은 뇌하수체의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독립적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뼈에서 딱 뛰어나오는 거, 칼슘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독립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의문이 되겠죠? 바로 칼슘 조절 호르몬은 부갑상선, 여기는 선이나 샘이나 같은 뜻인데 두 개를 다 써놨어요. 하나만 쓰면 돼요. 샘이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고, 그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것은 파라트로몬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얘는 뼈에서 칼슘을 빼내 혈액에 제공해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칼슘량이 적으면 신경도 마비될 거고, 혈액도 응과 저기에서 상처가 아물지도 않을 것이고, 근육 운동은 우리가 안 될 것이고, 근육 안 되면 심장도 안 뛰어요.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혈액 속에 일정량의 칼슘이 흘러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요. 그러면 파라트로몬이 얼른 뼈에서 칼슘을 빼내갖고 혈액 속에 녹여서 쫙 흘려보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골다공증 걸리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칼슘 있는 제품을 많이 먹어라. 왜냐하면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티록신이라고 했어요. 신진대사를 한다. 이건 갑상선에서. 그런데 신진대사를 하면은 물질대사와 에너지대사가 같이 일어나요. 세포들이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분해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할 때 바로 에너지 대사가 있네. 여러분이 뭘 만들고 분해하고 막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활발히 일어나면 우리 몸이 덥고 땀도 많이 나고, 그리고 에너지를 먹은 것을 막 소화시키니까 우리가 좀 날씬해지고, 일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신진대사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뭐가 되냐면 살찌고 춥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우면 막 뛰면은 더워지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더워진다는 거는 신진대사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뛰려면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하니까. 근데 갑상선에서 티록신 말고 칼시토닌이 나와요. 이것은 뼈의 조골세포에 칼슘을 제공해서 뼈를 튼튼히 해요. 그러면 이때 조골세포고 바로 파라트로몬이 뼈에서 이렇게 칼슘을 빼냈더니 파골세포를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되는데, 조골세포니 파골세포니는 뼈를 배울 때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그래서 뼈를 튼튼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파라트로몬이 바로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혈액에 녹여서 내보내고, 혈액 속에 칼슘이 충분하면은 바로 이제 넘치죠. 기준치 이상이 되면은 칼시토닌이 바로 뼈에 조골세포에 칼슘을 막 갖다 주어서 뼈가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칼슘을 여러분이 섭취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이 들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갑상선이라는 건 갑은 바로 방패예요. 갑자가 바로 거북이의 등 모양이라겠죠. 등에서 땄다고 그랬죠. 등 모양에서 옛날에 방패로 썼거든요. 바로 요거는 여기에서 물질을 내서하는 거 우리 몸의 방패예요. 이게 잘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혈액 속에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 그 전에 우리가 신경을 배울 때 뭐 했냐면, 신경은 쭉 기본 세포가 뉴런인데, 뉴런과 뉴런 사이, 뉴런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앞에 뉴런의 신경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의 뭐냐면 수상돌기 쪽으로 물질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흥분이 전달돼서 되뇌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칼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전달 물질이. 전달 물질이 칼슘에 의해서 분출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신경 필요하고, 그 다음 혈액 응고도 아까 말했듯이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데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이 응고가 안 돼요. 그러면 상처가 바로 아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 운동에 필요해요. 우리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우리 온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아주 필수 영양소예요. 그런데 혈액 속에 칼슘이 많아야 우리 온몸의 세포들이 혈액이 흘러가잖아요. 거기에서 칼슘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전부 일을 하는데, 칼슘이 부족하면 그러지를 못해요. 그럴 때, 그러니까 혈액 속에 칼슘량이 부족할 때 파라트로몬, 부갑상생 호르몬은 파라트로몬이 나와서 칼슘하고 칼륨도 조절해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 재흡수한다겠죠. 뭐냐면 우리의 배설을 배울 때 오줌을 만드는 첫 단계가 바로 혈액을 무조건 거른다겠어요. 적혈구 빼고 혈장에 있는 성분은 다 저기예요. 큰 거 성분은 빼고 이제 여과를 시켜요. 일단은 걸러버리고, 그 다음 여과된 그 여과액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거, 물 같은 것은 거의 90% 그냥 전부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파라트로몬이 칼슘도 흡수하게 재흡수를 돕는다 그거예요. 그 소화관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는 비타민 D가 필요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래서 뼈가 약해진다겠어요. 칼슘을 제대로 흡수 못하니까. 그리고 콩팥이 재흡수하고 뼈의 파골세포에서 칼슘을 빼내 혈액에 제공한다. 얘가 없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켜져요. 그러니까 조골세포보단 뼈에 칼슘을 저장하는 것보다 뼈에서 칼슘을 빼가는 것이 많아지면 나이가 들면 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럴 때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대로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필요한 거예요. 뼈가 튼튼하려면. 왜냐 하면은
뼈에는 콜라겐이 바로 단백질인데 콜라겐이 골격이에요. 우리 집 질 때 골격이 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하고 그럴 때는 골격이 있는데 그 골격이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쫙쫙 이렇게 가로 세로로 쫙 틀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 칼슘이고 칼륨이고 인이고 막 저장해 갖고 뼈가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다 부족하면은 단백질도 부족하고 칼슘도 부족하고 그런 모든 영양소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약해지고 바로 구부러지고 나이 들면 막 그러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을 제대로 잡수시면 튼튼해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요.